제목 비트코인 19,000에서 22,000달러 박스권 장색 벗어나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강세 흐름 속에 22,000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시간 19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2,06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6%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1,487.54달러, 최고 22,795.0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6월 18일에 기록된 17,592달러의 최근 저점에서 30% 이상 회복한 수치다며,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 68.15% 하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은 비트코인이 최근 횡보하던 19,000달러와 22,000달러 사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녹이고 있다. 연준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란 예상이 현재 우세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개선된 모양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가 전날보다 10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했다. 투심이 개선되며 74일 만에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의 19일 트윗을 인용 비트스탬프 BTC US 기주 봉차트 기준 200주 이동 평균인 22,709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해당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세가 반전되며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코인게이프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시세는 실현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사이클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약세 사이클서 평균 197일간 실현 가격 아래에서 거래됐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올 들어 뚜렷한 약세장에 들어서며 지나온 기간은 35일이다. 아직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또 이전 약세장에서 기록했던 MBRB 지표에 비해 지금의 MBRB 지표는 0.953을 기록해 역시 하방으로 열려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안 한의 또 최근 과거 암호화폐 랠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며 2021년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약세장에서 13,0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 리얼비전 그룹 최고 경영자는 96만 6,3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거시적 상황의 전환이 임박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제목 디파이 단기간 내 사라지지 않을 것.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에디 유 홍콩 통화정청장이 최근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패널로 참석. 디파이는 단기간 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미래 금융 혁신의 기반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디파이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보단 디파이에서 자주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게 더 낫다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비트코인 2.3만 달러 돌파 시도는 희망 랠리. 회복 랠리는 불가능 증명. 최근 비트코인의 23,000달러 돌파 시도는
희망랠리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9 유투데이는 BTC-USD는 일본 기준 지난달 약세 플래그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22,000달러, 23,000달러 안팎에서 최소 3개의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다시 29,200달러 선까지 후퇴하면서 반전 랠리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는 6월 20일 이후 BTC는 17,000달러 선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매수세가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회복 랠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만약 23,000달러 돌파에 성공했다면 본격적인 반전 랠리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MBRBZ 스코어가 기존 0.002에서 최근 0.013으로 마이너스 전환됐다. 앞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MBRBZ 스코어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BTC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음을 암시한다. 해당 지표는 비트코인 매집 단계를 식별해내는 데 있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MBRBZ 스코어가 0 아래로 내려가 마이너스 상태로 있을 때 매집 단계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MBRBZ 스코어는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실현 시가총액을 뺀 값을 시가총액의 표준 편차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통상 과매도 및 과매수 영역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한편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 가격이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올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 신용위기, BTC 가격 하락 등은 과도한 부채를 지닌 고비용 채굴자들의 카피출레이션 및 시장 이탈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7일 이동 평균은 지난 2분기 7% 성장에 그쳤다. 이는 1분기 15%, 2021년 4분기 27% 성장과 확연히 대조되는 수치다. 결국 이는 다수의 채굴자들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며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에이직 채굴기 등 암호화폐 채굴 장비 수요 감소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목 셀시우스 채권자의 현금 암호화폐 선택 옵션 제공. 이용자 자금 회수 수년 소요될 것. 7월 18일 열린 셀시우스 네트워크 채권자 공청회에서 셀시우스는 채권자에게 현금 암호화폐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채권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손실액의 일부만 회수할 수 있고 암호화폐를 선택하면 향후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손실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 어떤 암호화폐를 제공할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셀시우스 구조조정 변호사 패트릭 내쉬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 계획은 셀시우스가 챕터 11 파산 신청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다. 셀시우스 마이닝은 올해만 100BTC를 채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판매할 계획이다. 단, 100BTC 채굴에 성공해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세 기준으로 이는 약 2억 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셀시우스는 최근 인수한 회사 GKA를 1억 1,500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셀시우스 2차 파산 공청회는 8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셀시우스 암호화폐 보유량은 3월 말 146억 달러에서 7월 14일 기준 17억 달러로 감소한 상태이며 셀시우스가 고객에 빚진 금액은 47억 달러 수준이다. 셀시우스의 예탁한 고객은 약 50만 명이며 이 중 30만 명이 계좌에 100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다.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셀시우스의 첫 번째 파산 심리에서 셀시우스 측 구조조정 변호인 팟내시가 이끄는 커클랜드 로펌의 변호인단이 셀시우스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일정 금리의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언앤버로우의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셀시우스에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셀시우스는 자체적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사용, 매도할 수 있다는 게 셀시우스 측 설명이다. 이날 심리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100개국 이상에 걸쳐 약 170만 명의 사용자들이 언앤버로우 계정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셀시우스 측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의 일각에서는 셀시우스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셀시우스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커스터디 계정에 예치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셀시우스 측은
보유 자산의 고객의 예치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데이비드 실버는 기술적 관점에서 사용자가 예치한 암호화폐의 소유권은 회사로 넘어간다. 이를 자신의 암호화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파산 심리에서 셀시우스 측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라는 워딩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워싱턴 로펌 반스 손버그의 파트너인 제임스 반혼이 셀시우스 파산 절차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은 전례 없는 일이다. 셀시우스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및 파산 신청의 복잡성으로 인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셀시우스 이용자는 자금 상환을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구조조정 계획 관련 초기 단계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서 바닥 다지는 중. 과거 약세 최저점과 유사. 최근 22,000달러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글래스노드는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MBRB, 미실현 및 실현 손실 등 지표가 과거 약세 최저점과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글래스노드는 MBRB는 현재 0.953이다. 과거 약세 사이클의 평균치인 0.85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약세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7,600달러로 떨어졌을 때 921만 6천 BTC가 미실현 손실 상태였다. 그러나 6월 18일 카피출레이션 이후 한 달간 횡보하면서 가격이 21,200달러까지 반등하자 미실현 손실은 768만 BTC로 줄었다. 이는 153만 9천 BTC가 17,600만에서 21,200달러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됐다는 의미이자 BTC 유통량의 약 8%가 이 가격대에서 손바뀐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래스노드는 수익 상태 이체 물량 비중도 과거 약세장 저점과 비슷하다. 2015년과 2018년 카피출레이션 단계에서 수익 상태 이체 물량의 58%가 실현 손실 물량이었고 몇 달간 약세가 지속된 뒤 모멘텀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체 물량의 54%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과 2018년 회복 단계 수준과 유사하다. 가격 회복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화폐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의 19일 트윗을 인용 비트스탬프 BTC US 기주 봉차트 기준 200주 이동 평균인 22,709달러 부근에서 BTC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해당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세가 반전되며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코인게이프는 현재 BTC 현물 시세는 실현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사이클 관점에서 BTC는 약세 사이클서 평균 197일간 실현 가격 아래에서 거래됐다고 전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BTC가 올 들어 뚜렷한 약세장에 들어서며 지나온 기간은 35일이다. 아직 BTC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또 이전 약세장에서 기록했던 MBRB 지표에 비해 지금의 MBRB 지표는 0.953을 기록해 역시 하방으로 열려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한편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산하 그레이스케일 인사이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강약세 사이클 관점에서 지금의 약세장은 7월부터 약 250일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의 4년 주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전의 사이클 패턴이 반복된다면 약세장은 250일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현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약세장의 시작점으로 본다. 이러한 약세장은 최고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다크웹 실크로드의 흥망성쇠, 해킹으로 인한 마운트 곡스 파산 등은 2012에서 2015년 시장 사이클의 주요 트리거였다. 이어지는 이더리움 주요 거래소 및 지갑업체들의 등장은 다음 강세장을 이끌었고 2016에서 2019년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ICO 붐이 이끌었다. 이번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투자 자산들의 급등을 야기했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독이 돼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제목 미 베테랑 트레이더 리플은 쓰레기, 명백한 스캠이자 증권.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한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리플은 쓰레기라고 일갈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전설적인 트레이더 브렌트는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면서 쓰레기라도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리플 공동 설립자 제드 맥칼렙이 2014년부터 XRP를 판매해 30억 9천만 달러와 708 비트코인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트윗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출처 트위터 코일리더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브렌트는 트위터에서 리플은 조작된 스캠이다. 조만간 가치가 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XRP는 명백한 스캠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리플은 증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한국 시간 19일 오후 6시 2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7일간 14.22% 올랐다. XRP의 시가총액은 약 172억 달러로 경쟁 코인인 시총 8위 카르다노 에이다에 앞서 있다. 제목 코스피, 애플 긴축의 약보합, $1 환율, 2거래일 연속 하락. 코스피가 19일 경기 위축 우려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8포인트 내린 2370.97에 맞춰 3거래일 만에 반락했다. 기관이 1445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19억 원, 394억 원을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하며 외국인 수급을 지지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0원 내린 1313.4원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애플을 비롯해 인텔, 퀄컴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소식이 경기 침체 우려와 실적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내년에 일부 사업 부문의 연구개발, 채용 예산을 예상보다 적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애플의 긴축 경영 소식 여파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날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 애플 주가는 2.06%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1포인트 오른 782.33에 마감했다. 기관이 226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1억 원, 28억 원을 순매도했다. 제목 BTCC, 분기 선물 추가 출시, 펀딩비 무려. 가상자산 거래소 BTCC가 창립 11주년 맞이 분기 선물 출시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BTCC는 이번에 추가된 선물은 펀딩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BTCC는 현재 51개 페어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 서비스와 블록체인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도지코인을 포함한 인기 암호화폐 19가지의 페어에 분기 선물을 상장하며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했다. 사용자는 BTCC 공식 앱 내 마켓 페이지로 이동한 뒤 원하는 계약 옵션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선물 옵션은 데일리와 위클리, 분기, 무기한이라는 총 4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데일리 선물은 최대 150대의 레버리지를 보장하며 만기는 국내 시간 매일 6시 7시이다. 위클리 선물과 분기 선물, 무기한 선물 모두 최대 100대의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위클리 선물의 만기는 국내 시각 기준 매주 일요일 6시 8시이며 분기 선물의 만기는 매년 1월 1일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6시 8시이다. 무기한 선물의 만기 기한은 없다. 단, 무기한 선물의 펀딩비는 0.06%이다. 펀딩비는 국내 시각 6시 이후 포지션 보유 시 적용된다. 무기한 선물을 제외한 3가지 옵션의 펀딩비는 모두 무료이다. 한편 BTCC는 지난달 원화 거래 서비스를 추가하며 국내 사용자의 거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온라인 고객 서비스와 공식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며 원활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목 이더리움, 한 달여 만에 $1,500 회복했지만 투심은 여전히 부정적. ETH 증권 논쟁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9월 메인넷 지분 증명 병합 기대감의 $1,500 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19일 오후 4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522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지난 7일간 42.45% 올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주간 차트에서 ETH 가격은 40% 이상 랠리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현재 더 많은 강세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게이프는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와 글래스노드를 인용, 지난 30일간 ETH 트레이더들이 거둔 평균 수익률은 28%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번 가격 상승으로 ETH 공급량 중 수익 상태 비중은 기존 41%에서 56%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약 $1,000의 ETH를 매수한 단기 트레이더들의 차익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고 코인게이프는 지적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ETH 유통량의 7.8%가 온체인에서 거래됐으며 손바뀜이 발생했다. 센티멘트 역시 ETH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ETH의 최근 랠리는 9월로 예정된 머지를 둘러싼 도취감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스칸 멜커의 기술 분석을 인용 $1,700까지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ETH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는 최근 알트코인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분명한 증권이다. 그것은 ICO를 통해 발행됐고 매니지먼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마이닝이 있었으며 하드포크가 있고 앞으로도 하드포크가 계속될 것이다. 또 난이도 폭탄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이도 폭탄은 ETH를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만든다고 덧붙였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ETH의 사상 최고가는 $4,878.26이다. 제목. 최근 암호화폐 랠리 주도. 폴리곤 vs 이더리움 클래식 트렌드. 출처. 폴리곤 트위터. 최근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 폴리곤이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랠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사로잡았다. 관련 기사. 폴리곤의 매티크 디즈니발 랠리의 시총 12위 건충. 관련 기사. 이더리움 클래식 지난 7일간 80% 넘게 급등. 전문가. ETC 강세 지속엔 글쎄 폴리곤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선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선트렌드. 폴리곤 vs 이더리움 클래식. 언급량. 추이는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주일간 폴리곤은 1625회, 이더리움 클래식은 48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폴리곤의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7월 14일, 폴리곤이 디즈니 2021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사 6곳 중 유일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발표되었다.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출처. 선트렌드. 폴리곤 vs 이더리움 클래식.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폴리곤의 이미지는 긍정 60%, 부정 28%, 중립 13%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수려하다, 응원하다, 반갑다, 부드럽다, 상승세 보이다, 보고 싶다, 좋다, 진심, 높은 수준, 해결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디스, 중립적인 표현은 가능하다 단 하나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81%, 부정 19%,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주목받다, 새로운 기술, 만족하다가 있으며 부정적인 표현은 설레발 단 하나이다.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주요 이슈. 블록체인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폴리곤이 DApp 사이에서 성장세를 기록한 사실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이언 와트 폴리곤 스튜디오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50종이 테라에서 폴리곤으로 통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체는 지난 며칠간 소셜미디어에서 폴리곤의 언급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크립토톤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 폴리곤의 다음 저항선이 0.75달러에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전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인 트레이더 맥개비는 폴리곤의 시세 흐름 차트를 보면 폴리곤이 상승 삼각 패턴을 채우면서 앞으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0.8달러 선을 돌파한다면 1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지난 몇 주간 폴리곤의 긍정적인 시세 변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경제 뉴스 웹사이트 FX 엠파이어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거둔 가상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캔들스틱을 분석했을 때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가격 변동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게다가 MACD 지표도 강세, 크로스오버를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곤,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의 시세는 7월 19일 오후 3시 33분 코인마켓캡 기준 폴리곤의 시세는 전일 대비 3.92% 상승한 0.9171달러이며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18.86% 상승한 25.4달러이다. 제목. 중 미국채 보유량 12년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감소. 베이징 인민은행 청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 현재 9,808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0년 5월 이후 최소 수준이다. 전달인 4월보다 226억 달러, 1년 전보다 1,000억 달러 각각 줄었다. 앞서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 3,20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최근 6개월 동안 미 국채를 지속해 매각했다고 전했다. 5월 현재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일본으로 1조 2,120억 달러 규모다. 일본 역시 4월과 비교할 때 보유량을 다소 줄였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미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보유 채권을 팔아치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일본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미 국채를 팔아 확보한 달러를 환율 방어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정치적인 배경이 거론된다. 그간 미중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누려온 중국은 우호의 표시로 미 국채 보유량을 늘려왔으나 양국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그 돈을 러시아산 원유 비축 등에 사용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TD증권의 선임 금리 전략가인 겟나디 골드버그는 일본과 중국이 미 국채를 최근 연속해 매도하고 있으나 일본은 매각 속도를 낮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는 중일 양국의 미 국채 매각 속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은 5월 2.996%에서 6월 말 2.844%로 약 0.15%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제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 정립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참석. 제목. 이더리움 클래식 지난 7일간 80% 넘게 급등. 전문가 ETC 강세 지속엔 글쎄.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리더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난 7일간 80% 넘게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19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5.9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3.60% 급등한 수치다. ETC는 지난 일주일 새 81.63% 치솟았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ETC의 사상 최고가는 167.09달러이다. 최근 ETC 가격 랠리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체인의 운영자 콜린 우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합의 메커니즘의 지분증명 전환 이후 기존 작업증명 기반 해시파워를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더리움 클래식 토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ETC는 비탈릭, 부테린 같은 생태계 리더가 없으며 생태계 프로젝트 또한 거의 없다. 채굴자들도 ETC 생태계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 여기에 더해 이더리움 포스 전환 이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ETC를 지원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강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성숙한 이더리움 딥 프로젝트 또는 생태계 구축에 의욕적인 SBF 같은 인물이 ETC 생태계로 옮겨갈지 여부가 ETH 해시레이트 이전 관련 ETC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콜린 우는 내다봤다. 제목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기대감에 1,500달러 선 돌파. 코마켓 커뮤니티 월말 ETH 가격 평균 2,442달러 예측.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9월 메인넷 지분증명 병합 기대감의 강세 흐름을 지속하며 1,5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더리움은 19일 오전 10시 1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54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지난 하루 새 14.21%, 지난 7일간 42.42% 각각 올랐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ETH의 사상 최고가는 4,878.26달러이다. 이날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용 ETH 초과 주소 수가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8,410만 6,742개를 기록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약 18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제르파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 ETH USD 포시간봉 차트에서 최근 횡보장 이래 두 차례나 저항을 받았던 주요 저항선인 1,281달러 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수주 내로 이더 가격은 1,700에서 1,900달러까지 단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가 이더리움의 7월 말 가격을 평균 2,442.94달러로 예측했다. 이번 ETH 가격 예측은 약 12,224명이 참여했다. 제목 비트코인 22,000달러 돌파에 투심 크게 개선. 74일 만에 극단적 공포 전환.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주요 저항선인 2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시간 19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2,370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7.56% 급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10포인트 오른 30을 기록, 74일 만에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지난 5월 5일 테라 사태 이후 해당 지수는 전날까지 73일째 계속 극단적 공포를 기록했었다. 이는 해당 지수가 출시된 이후로 최장 기간이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CNBC 방송은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몇 주간 지속했던 위기의 전연과 폭락 사태가 끝나간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다며 이날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반등한 데 힘입은 것이라고 분석했다.